오늘 강의할 내용은 중근동의 역사와 문화인데요. 이 도시가 굉장히 멋있죠. 이게 언제 때의 도시인가 하면은 2600년 전의 도시입니다. 네부갓네자르 2세가 만든 도시인데, 그게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2600년 전에 이 도시의 인구는 15만 명, 주위까지 합치면 거의 40에서 50만 명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게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사막에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부터 이번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번에 걸쳐서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는 내용은 이슬람의 개념.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공포증이 있는데 그 공포증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의미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메소포타미아의 5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중에서 4000년의 역사를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0년 역사가 난 뒤에는 이슬람 시대 무함마드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 종교를 만드는데, 그 이슬람 종교를 만들고 난 뒤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시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 네 번째 시간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종교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전인데, 꾸란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세기가 되면은 지금은 중동이 세계 화약구가 됐습니다. 그죠? 이 왜 중동이 세계 화약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슬람의 중동전쟁,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IS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먼저 처음 할 내용은 뭔가 하면요, 이슬람 포비아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슬람 탁 그러면은 공포스러운 거. 왜? 테러만 하니까, 그죠?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테러만 하니까 혐오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공포증과 혐오증을 합쳐서 포비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체로 이제 이게 뭔가 하면 IS거든요. 이 IS인데, IS는 주로 테러, 사람 살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 이게 IS 대원들이에요. IS 대원들이고, 야들은 아마도 비이슬람 계통으로서 좀 증오스러운 행동을 했겠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있죠. 칼로 지금 목을 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IS 대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는 문제예요. 그 근본 원인을 한번 보자 이거죠. 먼저 이슬람 포비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유럽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의 성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인데 이때 이슬람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다 점령하니까 이 십자군, 서구 유럽에서는 우리의 성지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슬람 제국은요, 이때가 최고의 전성기요,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여기는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발바닥에 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는 문명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는데 여기가 뛰어난 문명국이기 때문에 이 십자군이 이기질 못합니다. 못 이겨요.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난 뒤에 패배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었는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슬람을 믿지 않으려면 칼을 받아라. 그래서 이 이슬람 제국들은 전쟁에
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진 것이다. 그래서 이에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슬람의 호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슬람이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때때로 해외여행 갈 때에 이슬람 국가도 가고 기독교 국가도 가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모로코라는 이슬람 국가에 갔거든요. 이슬람 국가에 갔었는데,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는 술과 도박 이런 걸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펴요. 생활이 굉장히 건전해요. 물론 불륜이 있느냐? 불륜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건전하고 온순, 또 사람도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로코를 여행하고 난 뒤에 지브랄타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스페인 가면 어떠냐? 스페인은 기독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나라인데, 거기 가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소매치기 조심하라, 그거 아니요. 도둑놈 조심하라, 소매치기 조심하라. 이게 완전히 해적국가예요. 해적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난폭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보다 더 난폭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터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가도 술 못 마시게요. 굉장히 건전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대 칼리프가 우마르인데, 무함마드가 630년에 죽어요. 630년에 죽으니까 무함마드의 장인이고 친구이자 장인인 아부바크리 일대 칼리프가 돼요.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황제 플러스 교황, 이 칼리프. 최고의 실권자. 최고의 실권자인데, 무함마드가 최고의 실권자였다가 일대 아부바크리 2년 만에 죽어요. 2년 만에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대 칼리프가 우마르라는 칼리프요. 이때가 되면요, 이슬람은 싸움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싸움 잘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중동 지역을 석권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다 했어요. 이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모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마르가 기도를 그 성전, 이슬람의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슬람을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믿는 신자들이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하도록 딱 만들어요. 미리 근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마르가 뭐라 그러냐면, 만일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성전은 모스크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슬림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처럼 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숭배해라. 기독교 예수 숭배해라. 다만 이제부터 우리 무슬림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며, 우리 방식대로 신을 숭배할 것이며, 더 나은 모범을 보일 것이다. 너희가 보고 마음에 든다면 너희에게 합의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너희들 믿는 대로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우마르가 다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교라 그러면은 전투적으로 이 포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세 57개국 16억이 현재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슬람을 딱 믿으면요, 그쪽에서는 절대로 다른 종교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종교가 만약에 전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종교를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파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원래 이슬람은 관용과 자비를 모토로 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디 가면요, 성소피아 성당이요. 이 어디 있어요?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어요. 이스탄불에 50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500년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있거든요.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기독교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점령해서 이스탄불을 점령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면 보통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이걸 때려 부십니다. 근데 이 오스만 터키의 술탄은 이걸 안 때려 부시잖아요. 안 부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게 성모 마리아 상이거든요. 이쪽에 예수상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가 커튼을 칠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커튼만 쳐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커튼이 바람에 날리니까 자꾸 이게 예수도 나오고, 성모 마리아도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야, 우리 이슬람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꾸 성모상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많이 헷갈려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회치를 했죠. 회치를 했는데 지금 회를 뺏긴 했죠. 그죠? 이 정도로 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하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전투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고 이슬람을 믿는다면 받아들이겠다. 이게 지하드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하드에 참여한 사람은 죽어도 무조건 천당 가고, 천당 가면은 남자가 죽어서 천당 가면은 여자 아주 아름다운 미녀 72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마지막입니다. 여자도 성전에 의해서 죽으면은 남자, 의심인 미남 남자가 7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사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원리주의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원리주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것은 62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년 뒤에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계속 믿어와요. 근데 믿으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타락하고 퇴폐하게 됐어요. 타락하고 퇴폐하게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주의가 뭔가면요, 원리주의, 근본주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심, 이제 우리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데 결혼식 올릴 때는 되게 계약 결혼 많이 하거든, 그죠? 계약 결혼 많이 해요. 계약 결혼할 때 주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혼할 때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 안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가 일주일에 부부 생활은 4번으로 하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썼어요. 근데 계약서 쓸 때 남자는 그까짓 하루에도 4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4번 그까짓 뭐 문제 되겠냐? 그래서 계약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나이가 40살 됐네? 나이가 40살 됐는데 부부간에 자꾸만 부부간에 서로 타락하고 퇴폐하잖아요. 남편이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부인이 어느 날 딱 세워가지고 우리 지금 이 타락하고 퇴폐되는데 우리 결혼할 때 그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근데 원리주의하고 근본주의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 기케묵은 제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끄집어냅니다. 그 옛날에 기케묵은 제도가 뭐 있었어요? 일주일에 4번씩 부부생활 하자 이거 있잖아요. 부인이 일주일에 4번씩 부부생활 하자는데 당신 왜 안 해주느냐? 이거에 내세우는 게 원리주의 근본주의입니다. 무조건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걸 끄집어내요. 반드시. 그게 원리주의 근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주의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원리주의 근본주의 내세우면 이거 문제 있다고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꼴통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꼴통주의가 뭔가면요, 일부 다처제, 즉 이슬람을 박멸하자는 지하드에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이게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볼까요? 기독교인데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어떤 게 원리주의에 가까울까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개신교가 가까워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타락, 퇴폐했잖아요. 중세기 때 신부, 수녀 전부 다 나쁜 짓 다 했단 말이죠. 타락했으니까 그 신자 중에 마르틴 루터가 딱 나타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 혁명인데 이게 뭔가 하면 근본주의 원리주의예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근본주의 원리주의에서는 옛날에 고리타분한 걸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그건 개신교에서 고리타분한 걸 반드시 끄집어냈을 겁니다. 그 끄집어낸 게 뭔가 하면요 11절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원래 이 말도요 구약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은 원래 유대인들이 믿는 경전이에요. 신약은요 현재 개신 이 버전 앞에 가지고 개신교인들이 믿는 경전이 신약입니다. 그럼 이게 구약 유대인들이 구약이라는 소리 들으면 좀 짜증나죠. 그죠? 유대인들이 진짜 자기들 종교인데. 근데 문제는 11조란 내용이 신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구약의 11조가 나오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이 뭔가 하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보면은 왜 11조 규례를 안 지키느냐? 그거 내 건데 네가 왜 도둑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나와요. 나오니까 원래 개신교에서 신약대로 해야 될 터인데 옛날 걸 폴린다는 뜻이죠. 폴리는데 성당은 원리주의가 아니잖아요. 성당은 11조가 아니고 뭐예요? 교무금이고 교무금이 몇 프로입니까? 없어요. 3% 내야지 그래도. 성당. 근데 개신교에서는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10% 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원리주의 근본주의는 옛날 걸 나쁜 걸 폴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지하드 마찬가지요. 원래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내가 이슬람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이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지하드입니다. 이게 지하드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 자신의 투쟁, 이게 지하드요. 원래가 지하드인데 이게 대지하드고 또 하나는 소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소지하드는 뭔가 하면은 나는 이슬람을 믿는데 다른 사람이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오면은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어하는 개념이 소지하드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슬람을 열심히 믿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지하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지하드가 요거 방어전쟁이라는 그 고리타분한 방어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근본적인 원리주의에서 요걸 탁 끄집어내요. 탁 끄집어냅니다. 탁 끄집어내는 게 끄집어내는 과정이래요. 이슬람에서는 율법, 모든 거의 최고위는 신알라입니다. 신알라가 말한 게 뭔가 하면 꾸란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밑에 있습니다. 율법이 최고 상부에 있어요. 비록 무함마드가 율법을 신알라로부터 들어서 작성을 했지만은 무함마드도 무조건 꾸란 밑에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신이자 인간이지만은 이슬람교에서의 무함마드는 무조건 인간, 평등한 인간, 모든 사람과 동등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무함마드를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디스인데 문제는 그 율법 꾸란이라는 게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신약 성서의 80%밖에 안 돼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는데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이나 상법이나 민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워요. 근데 그 시대에 무함마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 꾸란이 다 맞았지만은 시대가 지나면서 이 꾸란은 맞지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걸 변화시켜줘야 돼요.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4번 하자는 그걸 한 달에 2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이즈마라 그런 거예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율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개정하는데 그 중에 지하드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겠어요. 율법 개정도 학파마다, 지역마다 다 틀려요. 민족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파가 있고 한발파가 있는데 중간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진보적인 율법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다 영적 전쟁, 지하들을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절대로 남하고 싸우는 거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장 꼴통이 이게 한발파라는 꼴통이 있어요. 이 꼴통은 지하들을 적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규정해버려요. 아까 말했어요. 원리주의 이게 원리주의거든요. 꼴통. 원리주의 근본주의는 백해부은 걸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백해부은 게 뭐가 있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방어전쟁하는 거죠. 그죠? 방어전쟁하는 개념을 적극적인 전쟁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꾸면서 적 이슬람과의 전쟁으로 발전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게 18세기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요보다가 더 원리주의에 강한 파가 나타나요. 이 와하비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자는 무조건 얼굴을 몽땅 가려야 된다. 눈까지 다 가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혼자 외출하면 안 된다. 항상 남자와 같이 외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통하면 죽여버린다. 도둑질하면 소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와하비즘이에요. 이 어디 가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모든 테러의 발생지가 어디입니까? 발생지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도 많이 나고 돈도 많으니까 괜찮은 나라라 이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모든 테러의 발생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1800년대 오스만 터키의 영토입니다. 오스만 터키의 영토에 이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이게 여기에 오스만 터키가 힘을 점점점 잃어가는데 이 오스만 터키가 가진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유럽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에 중동 지역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석유 때문이고. 석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구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지배를 하기 위해서 발생한 전쟁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요.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아직도 오스만 터키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오스만 터키를 약화시키려면은 오스만 터키는 원래 아랍 쪽이 아닙니다. 아랍 쪽이 아니고 우리 돌골 몽골 아시죠? 돌골족, 흉노족 그 계통이에요. 그 계통이니까 서구 유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랍한테 와가지고 야들은 원래가 흉노 돌골족이야. 너희들이 독립하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너희들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드디어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1차 세계 지난 뒤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중동 지역의 영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가요. 없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임의로 영토를 막 줄을 거요. 줄을 그어서 나라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 아랍 쪽의 최고의 가문이 하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가문이요. 하심 가문한테 여기에 왕자를 줘요. 왕자리를 여기가 장남 후세인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그 장남은 아라비아 반도를 주고 차남은 요르단을 주고 삼남은 시리아와 이라크를 줘요. 이거는 아랍 통일국이 아니죠. 이미 나라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럽이 각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일부러 쪼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니파 시아파죠. 수니파와 시아파 싸움을 붙여요.
영국과 프랑스가 싸움 붙이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과 싸움을 붙입니다. 예. 그렇게 민족 간에서 싸움 붙여요. 그 식민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간 정책이거든요. 이간 정책을 써가지고 항상 싸움을 붙여놔버려요. 붙여놓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라비아 반도는 하신 가문을 잡고 있습니다. 하신 가문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 하신 가문이 아랍의 최고의 가문이요. 하신 가문의 가문을 잘 하면은 아랍을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우드 가문이 있어요. 사우드 가문은 아랍의 세 번째 가문이에요. 사우디 가문이 1920년대에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1930년대에 반란을 성공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럼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통성 없어요. 쿠데타에서 나라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쿠데타에서 나라 차지했으니까 백성들을 억압할 필요가 있어요. 억압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원리주의입니다. 원리주의니까 여자들은 문제 밀었다면 안 되고, 옷은 완전히 얼굴은 가려야 되고, 남편하고 같이 다녀야 되고, 그 다음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리고, 그 다음 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는데 불만 많죠? 불만 많은 거 어떻게 하느냐? 불만 많은 것을 미국과 영국한테 이 사우드 왕가가 달라붙어가지고 석유 팔아가지고 돈 많이 생겼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우디 국민들한테 풀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가 사우디 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원리주의, 근본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 사우디 아라비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와하비즘 사우디의 강력한 분리주의에서 사우디에서 모든 지하드 선전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사우디도 가만 보니까 나쁜 나라죠. 왜 나빠요? 왜 나쁜가 하면은 사우디는 정통성이 없고 서구의 자본을 들여 서구한테 빌붙어 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억압하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못쓸 나라.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중동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싸움터가 되느냐? 그것은 서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구가 들어가지고 민족 간 분열시키고 정파 간 분열시키고 계층 간 분열시켜가지고 항상 싸움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저히 서구는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다. 서구를 철저하게 쳐부숴야 된다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요 밑에 나는 살라피스트입니다. 그래서 서구를 중화하게 만들고 사우디도 부정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알카에다 아시죠? 그 테러주의자 알카에다이고, 그 다음에 IS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요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얼마나 되느냐? 알카에다와 IS 합쳐가지고 10% 준대요. 주류 90%는 서구 중심주의로 나가서요. 10%는 서구 중심주의 문제 있다. 우리 이슬람 원리주의로 나가자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알카에다 IS인데 10% 정도 되고, 이게 7%,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테러도요. 원래 아라비아가 처음부터 테러 국가였느냐? 아니거든요. 테러가 일어날 이 아랍 쪽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뭔가 하면은 1982년에 사무라 샤틸라 대학살이 일어나요. 대학살이 뭔가 하면은 이게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여기 이상하게 이쪽이요, 기독교 세력이 한 40% 정도야. 40% 기독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여기서 피난을 가요. 피난촌이 있는데, 이 피난촌에 레바논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의 그 책동이 해가지고 여기에 침략해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죽인가 하면 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 테러리스트가 생기게 되고, 테러리스트의 수장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자, 너희들이 2,000명 죽였지. 나도 가만 안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 시작했어요? 서구 유럽이 시작한 거죠. 여기 있죠? 누구하고? 자, 1부 다시죠.
원리주의에서 일부 다처제를 꺼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슬람 그러면 악법 중에 악법이 뭐였어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한 남편이 여자를 몇 건드릴 수 있어요? 4명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남자의 희망사항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남자 하나에 이런 아름다운 처를 거느리고 산다면 그보다가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부 다처제인데, 일부 다처제가 왜 생기는가 하는 문제요. 사막지역, 중동지역에서의 생활은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농사가 안 되니까 무역인데 캐러반, 낙타를 가지고 외국 드나들면서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 이게 중동 지역이요. 문제는 캐러반 무역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자가 말 타고 다니면 이 약탈하는 게 많거든요. 원리적인 약탈 경제예요. 약탈 경제인데 이쪽에 잘못 갔다 오면 침략, 공격받아서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생활의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는데 문제는 남자가 캐러번 하다가 도둑놈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지게 돼요. 문제는 여자의 경우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뭐였어요? 남자에서만 살대.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혼자 살려면 죽으라는 게 똑같아요. 그럼 아메리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남자가 여자를 며칠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남자가 한 여자 5개도 좀 힘들잖아요. 4명 5명 얼마나 힘드는데. 네,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여자 나오면 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 창시하기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 다처를 할 때 몇 명까지 제한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아요. 근데 무함마드가 율법을 딱 정하면서 남자는 4명 이상 둘 수 없다. 딱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이거요. 이거 나중 내용 보면요. 이게 여권 신장하고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남자가 많고 여자가 생활하기 어려우니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긴 하지만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은 가능한 한 일부 일처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 티니지하고 터키는 일부 다처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로 바뀌어나가요. 근데 무함마드가 만들 때 일부 다처제가 왜 여권 신장과 관계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슬람 이전에는 연장 없이 일부 다처제를 했죠. 이슬람 이후는 3명까지만 허용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본처가 있습니다. 본처인데 다시 둘째 마누라를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했을 때는 본처의 승인, 첫 번째 처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얻고 난 뒤에 첫째 처든 둘째 처든 막대한 비자금을 줘야 돼요. 왜 비자금을 줘야 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혼했을 때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됐을 때도 그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돈을 주지 못한다면은 다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후순위, 네 번째 아내 얻을 때는 1, 2, 3, 세 사람 다 승인을 얻어야 네 번째를 얻어요. 예, 그렇게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할 때는 완전히 합의 이혼만 가능해요. 일방적인 이혼이 원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여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권을 신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무함마드처는 12명이요. 12명에 대해서 나중에 이슬람 무함마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되는가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함마드는 또 6살에 결혼하는 게 있어요. 6살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9살에 합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역사의 중심이 어딘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대체로 역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를 잇는 서부 유럽이 역사의 중심을 알고 있죠. 5,500년의 역사 중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에서 맨 처음 문명이 생기는 게요, 기원전 3,500년 전, 지금부터 5,500년 당군이 내려올 때, 그때거든요. 그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발생됩니다. 그 조금 뒤에 3,200년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게 같은 평원이에요. 이게 같은 문명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600년, 이렇게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중동 지역이 세계 3대 문명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문명이 발생되는가 하면요, 크레타 문명, 미노스 문명이 이때 나중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 이 미노스 문명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문명이 망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미케네 문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미케네 문명, 이게 그리스 로마 문명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문명의 출발은 그리스 로마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입니다. 문명의 출발점은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다음에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조로아스터교예요. 지금 마니교 들어보셨죠? 마니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기독교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계에, 여기 힌두교도 있어요. 불교도 있고, 불교 있고 힌두교도 있는데, 이게 전부 인도지만 이게 같은 문명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의 발생지는 전부 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아닌 데가 어디 종교 발생, 이 지역 아니고 종교 발생되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의 출발점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슬람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죠? 쭉 5,500년부터 문명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중동 지역에 내려오는데, 여기 이슬람 국가가 630년부터 이슬람 국가가 형성되는데요. 우마이야 왕조와 아빠스 왕조가 이렇게 큰 영토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630년부터 1300년도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럴 때 이 유럽은 어떻게 돼요? 유럽은 중세 암묵시대예요. 중세 암묵시대지만은 이 지역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최고 문명.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스페인에 가면은 톨레도라는 데가 있는데요. 톨레도에서 1100년도 1200년도쯤에 번역 아카데미가 운영돼요. 번역 아카데미가 운영되면서 고전을 비롯한 모든 서적을 아랍어로 종합을 합니다. 종합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모든 문명의 집결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된 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유럽으로 가게 돼요.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이 번역된 서적이 이탈리아로 가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되는가 하면 르네상스가 발생돼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뭔가 하면요, 이슬람 문명이에요. 이때까지도 뭐예요? 어디가 우세해요? 이슬람이 유럽보다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요. 물론 오스만 터키는 아랍 쪽은 아니지만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스만 터키가 이렇게 큰 영토를 잡고 있어서 유럽을 훨씬 더 능가하는 국가가 오스만 터키입니다. 근데 오스만 터키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죠. 그죠? 잃어가서 이제 1800년이 되면은 드디어 나폴레옹이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오스만 터키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이 중동을 능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5,500년의 역사 중에서 200년만 유럽이 중동을 능가해요. 그 이전에는 중동이 유럽을 항상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죠? 항상 이슬람 생각하면은
공포스러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분포한 나라가 이슬람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57개국에 16억 명입니다. 이슬람 믿는 나라가. 그 다음에 전 세계 25%고 한국에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20에서 30만이요. 조만간 100만이 곧 되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이 굉장한 큰 세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 25%가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항상 이슬람 포비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가 하는 문제요.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뭐하고 먹고 살아요?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죠.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무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석유입니다. 석유인데 석유가 전부 다 중동 지역에서 나와요. 또 우리가 건설을 해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이슬람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게 되면 과연 언제까지 이슬람 그 중동에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중동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요새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전파되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우리가 남미 갔을 때 남미도 한류가 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여자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남자가 누군가 하면요, 한국 남자예요. 왜 한국 남자 최고 좋아하느냐? 한국 남자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미나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암살이 안 돼요. 1+5도 못해요. 왜 그러냐? 항상 캘리페이트 다투들이 있는 게 습관돼가지고 암살 전혀 못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복잡한 암살도 다 싹 해내거든. 이야, 머리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부지런해요. 남미 사람들 게을러요. 근데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정력도 세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기회가 된다고 이민을 간다면 아마 그쪽으로 네, 일단 그것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불어가지고 다 좋아요. 미얀마 가서도요, 우리 미얀마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만달레이라는 데가 미얀마에서 제일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큰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큰 한식당을 열었는데 그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그 될 리가 없어요. 망한지 한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냥 팔만 날고 있어요. 그거 한 2천만 원 뭐 투자가 되면 그러더라고. 그 망이 되는데 그때 뭐가 방영되는가 하면 대장금이 방영된 거예요. 대장금 방영되는데 대장금을 방영하니까 미얀마 사람들의 80%가 대장금 다 받았어요. 시청률 80%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뭐 한국 음식이 막 나잖아요, 그죠? 막 나니까 그 판이 날리던 만달레이 한식당이 손님으로 들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년 만에 빌딩 샀거든요.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란의 대장금이 방영됐어요. 대장금 방영되니까 이란 사람들이 90% 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좋아하는가 하면 우선 우리나라 역사극은 옷 벗는 게 없어요. 옷 벗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렇게 농도시키는 게 일절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에 딱 맞는 거거든요. 또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80, 90% 시중률이 90%요. 그러니까 이거 방영할 때는 거리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산수 같은 여자 이영애 있잖아요. 이영애인데 이영애가 뭘 선전했는가 하면요, LG의 휘센 에어컨 선전한 거예요. 에어컨 선전해버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이 이영애 바라보고 전부 다 휘센 에어컨을 사가지고 휘센 한 품종만 70% 차지해요. 네. 이렇게 중동 사람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인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만 해도 그래요. 우리 터키 답사쓸 때도 터키 사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터키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있는데 그 역사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1장의 흉노, 2장 돌골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흉노, 돌골은 옛날에 우리 옆에 살았던 종족들이잖아요. 오스만 터키의 원류는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교과서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코리안 땐가 한민족 한정에서 살았다. 역사 교과서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도 우리나라를 최고로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 돈 벌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만날 포비아, 쟤네들 무서운 놈들이고 쟤네들 싫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무역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자. 이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이슬람 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근데 먼저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뭔가 하면요. 메소는 사이, 포탐은 강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의 강 보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요, 여기 티그리스 강입니다. 근데 이게 요 지역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와요. 1년에 100mm 이하로 옵니다. 그게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인데 기가 막힌 옥토입니다. 왜 옥토인가 하면은 여기 이 지역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발현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좋은 흙들을 물에 실어서 여기다 퇴적층을 만들어놨어요. 퇴적층을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고 우리 비 오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비 오는 거 싫어요. 그죠? 뭐 행사하는데도 못하잖아요. 비 오면은. 그죠? 단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고 식수가 없어지니까 비 오는 걸 좋아할 뿐이지 원래 비 오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농사 잘 되면서 비 한 방울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이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면 이렇게 해야 초승달이 돼요. 이렇게 해야 초승달이 되는데 이 지역은 강이 없습니다. 없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비옥하다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에서 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습기가 들어와서 이쪽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이렇게. 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건데 우리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요. 여기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까 봤듯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인데 야훼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까운 여기를 놔두고 왜 이렇게 돌아갔느냐? 그 문제예요. 왜 돌아갔냐면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 길은 절벽과 같습니다.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 터가 전쟁의 흐름이 요 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도 침략에 들어갑니다. 이게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인데 페르시아가 어딘가 하면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이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야 되거든, 그죠? 쳐들어가는데 이 길을 못 가요. 왜? 이거는 험준한 산맥이기 때문에 이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막이니까 못 가요.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 로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에 들어가가지고 3번 들어가서 3번 다 져버렸어요. 져쁜 바람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는 건데 요 길로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도 이 동방을 쳐들어올 때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파란 거 쳐들어와가지고 빨간 거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 정벌하고 이렇게 와서 이거 다 정벌하고 이란 정벌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 못 가고 파키스탄까지 갔죠.
그래서 무조건 이 길을 빨간 걸, 이 길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이집트 똑같아요. 이집트 침략에 들어가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이집트는 어디서 전쟁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쟁하려고 해요. 쳐들어오면 같이 올라가요. 여기서 전쟁해요. 여기서. 그다음 미국도 전쟁할 때 걸프전 했죠, 그죠? 걸프전 할 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리 들어가는 거죠. 이 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길에 사는 나라는 항상 뭐에 시달리는가 하면요, 전쟁에 시달려요. 네, 전쟁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는 국가하고 땅을 빌려주는 국가하고 어디가 더 불행해요? 땅을 빌려주는 국가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역은 항상 땅을 빌려주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게 돼요. 네, 특히 여기 시리아 지역,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이 시리아 지역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지역이 그러면 어떤 변천을 겪었는가에 대한 건데, 우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